안녕하세요. 윤군입니다. 오늘 좀 생각해 볼 만한 기사가 좀 눈에 보여서 이 부분 한번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서로 사랑했던 부부가 이제 파경을 맞이하는, 이제 파국을 맞이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결과적으로 이제 남편이 이제 아내를 죽이게 됐어요. 그리고 이를 말리던 이제 남편의 오빠도 같이 이제 해치게 된 내용인데, 인간 좀 인연이 그리고 세상이 무섭다는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뭐 누구나 그랬겠지만 좋은 시절이 다 있잖아요. 이들도 서로 좀 사랑의 미러를 속삭이고 이제 서로를 위했던 이제 그런 때가 분명히 있을 텐데 어떻게 이런 결과를 맞이하게 됐을까? 과연 사람의 삶이란 무엇인가? 여러 가지를 한번 돌이켜보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보려고 했었는데요. 그거보다는 좀 관련해서 예전에 봤었던 좀 재미있었던, 재밌다기보다는 약간 충격이었던 그 만화책의 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마 이 책의 제목을 아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도박묵시록 카이지. 이 서바이벌 스토리는 뭐 여러 나라에서 이미 많이 진행된 이야기들이죠. 이 저자의 대표작인 이 도박묵시록 카이지. 넷플릭스를 통해서 공전의 히트를 친 우리나라의 오징어 게임. 그걸 뭐 표절을 했다 안 했다. 이걸로 말이 많았는데 사실 뭐 어느 나라에나 이 정도 서바이벌의 스토리가 담겨 있는 그런 작품 하나 없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리고 굳이 말하면 일본도 미국 거 많이 카피했죠. 그래서 뭐 표절을 했네, 뭐 이야기를 베꼈네 그런 내용은 큰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이 이야기들에서 좀 어떤 교훈 또는 뭐 교훈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떤 생각할 만한 점을 제공했나 이 정도만 확인해도 저는 이 책을 본 가치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만화가가 굉장히 독특한 사람이에요. 기본적으로 이제 인간 혐오증에 걸렸다 이런 평가를 받을 정도로 사람이 할 수 있는 온갖 나쁜 생각을 예, 만화책에 다 담았습니다. 근데 그 스토리를 전개하는 방식이 굉장히 재밌죠. 근데 이 사람의 이제 만화책을 보면은 이제 그림에 실망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보통은 이제 극화체라고 해가지고 남자는 멋있게, 여자는 이쁘게, 그리고 주변의 배경이라던가 어떤 스토리상에 나오는 모든 물건을 아주 사실에 기초한 아주 정말 비슷하게 그리는 이제 그런 방식의 만화를 보통 좋아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이제 그림 실력만 보면은 그냥 그림 좀 잘 그리는 한 중학생 그런 정도도 안 되는 이제 그런 페이지들도 많아요. 그런데 이 전체 스토리를 보면은 그야말로 사람의 심장을 찌른다. 이 비수가 되어서 심리를 자극하는 이제 그런 내용들이 많아서 어떻게 도대체 이런 생각을 했을까? 그리고 그럴 수도 있겠다. 이런 여러 가지 좀 만감이 교차하는 이제 그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이 이력이 워낙 특이해요. 이 감독이 그러니까 만화 작가가 원래는 이제 건설회사의 현장 인부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제 뭐 그림으로 평생 먹고 살겠다. 이제 그런 사람은 아니었죠. 그런데 아주 우연하게 이제 한 잡지사에 만화 투고를 했는데 당신은 그림을 못 그리는데 내용은 재밌다. 그러니까 만화가의 어시스턴트로 실력을 닦는 것이 어떤가. 이런 조언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내용 자체가 그렇게 마음에 들진 않았는데 현장 일이 너무 싫었다고 해요. 그리고 보수가 하는 일에 비해서 좀 짜고 그래서 이제 회사를 그만두고 이 만화가의 어시스턴트 생활을 시작했는데요. 아무리 작화라던가 좀 시나리오 쪽으로 가더라도 기본적인 그림 실력은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 시절을 보면은 이제 일본이 워낙 그림 실력이 좋은 작가가 많았어요. 그런데 못 그려도 너무 못 그리니까 이제 쫓겨난 거예요. 해고를 당했는데 저자는 여기서 이제 낙담하지 않고 자신을 더 강하게 다짐했다고 합니다. 비록 내 그림은 형편없지만 내가 만든 스토리만큼은 그 누구에게도 지지 않을 자신이 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고 자신의 실력을 계속 갈고 닦았다고 합니다. 당시는 이제 1980년대 중반 후반 그때였는데요. 이제 일본이 버블 경제의 한 복판이었죠. 그래서 이 만화도 여기에 자극을 받아서 뭐 갬블, 뭐 마작 이런 도박 만화가 굉장히 좀 활발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감 자체가 많이 들어왔다고 해요. 이 사람이 이쪽에 좀 전문가니까 여기에 포커싱을 해서 도박 만화를 그리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1980년대 말부터 이 도박에 관련된 여러 만화가 줄줄이 히트를 쳐요. 아, 제가 그 만화 작가 이름을 이야기 안 했네요. 후쿠모토 노부유키입니다. 공전의 히트작 은과 금, 그리고 도박묵시록 카이지, 그리고 이제 도박패왕 아카기
저는 다 봤는데 내용은 다 비슷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주인공이 누구여도 관계없어요. 어차피 사건 전개에 그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A, B, C 작품이라고 하면은 A의 주인공이 C에 등장했다.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저자도 거기에 별로 신경 안 써요. 심지어 이제 각 작품의 등장인물들이 똑같이 생겼습니다. 헤어스타일만 다르죠. 이제 만화 전체에 아주 굉장히 과장된 이제 그런 이제 데포름에 그러니까 일부러 이런 걸 키우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진지한 분위기가 만화 전반에 좀 암울하게 깔려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등장하는 캐릭터들은 여기 진중한 분위기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야말로 개그 만화에나 나올 법한 뭐 짱구 그거보다 조금 잘 그린 정도의 만화체예요. 그래서 이런 만화체를 싫어하시는 분은 이걸 못 보죠. 그런데 이제 세간의 평가도 그렇고 본인도 말하기를 자신은 인간에 대한 애정이 없다. 굳이 사람을 멋들어지고 세련되게 표현할 이유가 없다. 뭐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대신에 이제 사건 전개라든가 이 작품이 담고 있는 주제에서 좀 진한 보통은 이제 인간의 긍정적인 면을 작품에서 보여줘서 여기에 감동을 받는 이게 일반적인 패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백마탄 왕자를 기다린다고 하면은 이 사람은 이제 흑마탄 왕자입니다. 그래서 막 암흑가의 이야기 그리고 인간의 말초적인 뭐 배신, 뭐 원한, 분노 이런 것들을 다 끄집어냅니다. 그래서 이 과정 속에서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좀 어두운 페이소스를 다 좀 알려줘요. 근데 이게 묘하게 공감과 설득력을 가집니다. 그 흡입력이 상상 초월이죠. 1권 보시게 되면은요. 지금 한 50 몇 권까지 나왔다고 하는데 거기 다 보게 됩니다. 이거 다 볼 때까지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아주 신기한 경험 하실 수 있어요. 자, 이 뭐 작가에 대한 이야기가 대략 이렇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릴 이야기는 이 도박묵시록 카이지의 원래 이야기와는 좀 다른 외전의 성격에 있는 짧은 이야기입니다. 이제 주인공이 이제 악당 중에 한 명과 계속 이제 도박의 대결을 펼치는데 근데 상대방이 좀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요. 그런 약점을 보이는 순간이 와요. 원래는 굉장히 지독한 인간이었는데 그래서 서로 아주 약간의 감정의 교류를 나누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그 적이 내가 쓴 단편 소설 하나 있는데 이거를 한번 읽어보겠나 해서 보여주는데 바로 그 내용이에요. 이야기 자체는 아주 단순합니다. 이제 이때가 이제 버블 경제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유흥가라던가 각종 안 좋은 사업에 폭력단, 야쿠자 이런 세력들이 아주 활개를 칠 때였습니다. 야쿠자 전성시대라고 하죠. 이때 이제 전국적인 조직을 갖고 있는 어떤 폭력단의 보스가 있었는데 그야말로 전투력의 머신 그리고 인간다움이 전혀 없는 아주 냉혈한 이제 그런 평가를 받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좀 못생겼습니다. 그래서 남자들 사이에서는 인기가 많았지만 아무리 돈을 써서 뭐 여자를 만나고 그래도 별 인기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이 폭력단의 보스가 어떤 클럽의 여자에게 반하게 됩니다. 이 정도 위치에 있는 암흑가의 사람이라면 주위에 여자가 없을 리는 없는데 어떻게 좀 마음에 들었나 봐요. 그래서 그 여자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아주 정말 눈물겨운 노력을 발휘했다고 합니다. 매일같이 찾아가서 매상을 올려주는 거는 기본이고 당시 일본에서 뭐 돈이 있어도 구하기 어려운 세계의 뭐 다른 쪽에 아주 희귀한 선물, 막대한 팁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당시 기준으로 5천만 엔이 넘는 돈을 줘서 이제 생활에 보태 쓰고 이 생활을 정리하라고 이렇게 밀어줍니다. 당시에는 이제 원엔 환율이 셌으니까 한 우리나라 돈으로 한 6, 7억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래저래 몇 달 만에 한국 돈 10억 원 이상을 쓴 겁니다. 그리고 돈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어차피 뭐 쓸 데도 없고 주위에는 자신을 죽이려는 사람 아니면 자신에게 아첨해서 무언가를 가져가려는 사람밖에 없었기 때문에 비록 이제 어떤 조직의 최고위에 올랐지만 마음은 공허하고 정신은 말라버린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여자를 빼주기 위해서 많은 돈을 썼는데 이게 또 돈만 쓴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당시 이 여자가 빚을 많이 지기도 했지만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아서 아마도 이 사람이 이런 폭력단의 보스가 아니었으면 돈이 있어도 안 됐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조직의 가게였는데 그 뒤쪽 세계의 교섭도 다 자기가 하고 그리고 그 여자도 정상적인 생활하도록 설득을 하고 이 모든 것을 정말 아주 눈물겨운 남자의 순애보로 완성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이 다 어렵게 이뤄진 그 찰나에 이 여자가 이 폭력단의 보스를 피해서 도망쳤어요. 그 많은 돈을 다 가지고 어떤 호스트바의 좀 호스트와
한마디로 눈이 맞은 거죠. 클럽 인기남과 함께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좀 너무 생각이 짧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이 사람이 그냥 동네 조직도 아니고 전국적인 이 망을 갖고 있는 이 거대 조직의 대장이었기 때문에 경찰보다 더 빨리 쳤거든요. 뭐 도대체 왜 이런 어리석은 짓을 했는지 이 보스는 한참을 고민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상대로 이 남녀 커플 도망친 이 커플은 금방 잡혀와요. 목숨을 걸고 이 여자를 사랑했는데 뭐 돈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이 배신감에 참 잠을 못 이루고 그리고 견디지 못하는 그런 고민의 시간을 보냅니다. 이 이야기는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이죠. 결국 잡혀온 두 사람, 이 보스 앞에 끌려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여자는 잘못했다고, 죄송하다고 이 보스한테 계속 빌죠. 이 여자가 너무 단순하게 생각을 했어요. 이제 자기를 마음에 들어 한 이제 한 명의 남자로서는 이제 잘해줬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사실 업무적으로는 수천 수만의 유혈극의 그 정점에 서 있는 전국적인 야쿠자의 보스입니다. 이런 뭐 눈앞에서 눈물 콧물 흘리면서 뭐 잘못했다 용서해달라 이런 게 통할 사람이 아니죠. 자신을 배신한 사람에게 어떻게 했는지를 이 조직의 조직원들은 이미 잘 알고 있고 만약에 여기서 어떠한 좀 징벌, 강한 형벌을 내리지 않으면은 이제 이 보스도 위험하죠. 그래서 잡혀와서 자신에게 용서를 비는 이 여자에게 이 보스는 이야기합니다. 걱정할 건 없어. 왜냐하면 사랑은 강하니까. 너희들의 사랑이 강하다면 너희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다. 아마도 말이지. 이렇게 좀 애매한 말을 남겨요. 그리고 이제 이 두 사람에게 물어보니까 이 두 사람은 보스에게는 죄송하지만 저희 둘은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고 어떤 어려움과 고통이 오더라도 설령 그것이 죽음이더라도 우리 둘은 계속 사랑하는 사이로 남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 보스가 자네들의 말이 사실이기를 바라네. 그러면서 어떤 장치를 준비합니다. 이제 부하들이 장치를 끌고 나오는데요. 어떤 좀 커다란 상자예요. 흔히 이제 마술사들이 상자 안에 이제 사람을 놓고 거기에 이제 막 칼을 꽂잖아요. 그러면은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찔려야 되는데 뭐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뭐 웃고 있는 이제 그런 상자에 비슷한 유형입니다. 그리고 한 상자는 흡사 이제 사람이 이제 우리 왜 키를 잴 때 하는 그 기구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가운데에 상자가 있다고 연상하시면 되는데요. 번호가 쓰여 있어요. 그래서 1, 2, 3, 4, 5, 6, 7 차례대로 왼쪽 팔, 오른쪽 팔, 그다음에 이제 간, 그리고 심장, 그리고 허벅다리 이쪽 이렇게 7개 번호가 쓰여져 있습니다. 뭔가 좀 싸한 느낌이 예상이 되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을 각각 이제 그 형틀 안에 넣고 묶습니다. 그리고 보스가 이야기를 하죠. 자네들 여기를 잘 보기 바란다. 여기에는 9자루의 검이 있다. 이 칼을 이제부터 너희들의 상자에, 즉 2명, 14개 있는 구멍에 순서대로 한 개씩 찌를 것이다. 어느 구멍에 찌를지는 너희들의 자유지. 순서대로 결정하면 된다. 그리고 그 결과로 운이 좋다면 너희들은 살아날 수 있을 것이다. 어떻게 살아날 수 있는가? 너희 둘의 14개에 있는 구멍 중에 9개, 거기에는 디펜스가 쳐져 있다. 그리고 철판을 하나 보여주는데요. 그러니까 검이 이 몸에 닿지 않는 일종의 방패 역할을 하는 그게 9개인 것이지. 결과적으로 가장 운이 좋았을 경우에는 9개 전부가 철판, 한마디로 아무도 한 군데도 안 다치고 이 형벌이 끝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하지만 뭐 딱히 설명할 필요도 없겠지만 철판이 없는 5개의 구멍에 칼이 꽂히면 당연히 찔리게 된다. 그리고 이 칼이 굉장히 길고 날카롭기 때문에 큰 상처로 데미지를 안기게 될 거야. 뭐 이때라도 다리라면은 뭐 큰 상처, 그리고 상체라면은 피를 좀 흘리고 어쩌면은 팔을 다리를 못 쓸 수도 있겠지만 죽지는 않는 그런 결과로 마무리될 수도 있겠지. 그러나 만약에 심장이라던가 장기에 손상이 가면은 최악의 경우 죽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다. 자, 내용은 이렇다. 아마 해보면은 금방 이해가 될 것이다. 지금부터 시작이다. 아마 들으시는 분들은 바로 이해가 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내용은 이제 이 두 사람에게 어떤 형벌을 가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보다도요. 이 두 사람의 사랑을 부서뜨리는데 이 사람들의 감정을 망가뜨리는데 바로 그 묘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 가슴을 짓누르는 압력, 그리고 사랑이라는 이 감정의 참으로 얄팍함, 이런 것들이 이 만화 전체에서 계속 느껴지죠.
이 보스의 담담한 설명을 들은 이 여자는 그야말로 기절초풍할 지경이 되어서 계속 살려달라고 빌고 있습니다. 그러자 보스가 이 여자를 응시하면서 나직히 이야기하죠. 자넨 아직도 모르겠나? 난 이미 그대를 살려줬다. 나를 짓밟고서 나의 순정을 망가뜨리고 그리고 나를 망신주고 내 돈을 갖고 도망친 너희들은 원래라면 붙잡힌 그날 극형에 처해야 정상이다. 아마도 우리의 방식대로 어딘가의 산속에 묻히거나 시멘트가 가득 든 드럼통 안에 갇혀서 저 바다 위에 빠지겠지. 하지만 난 그렇게 하지 않았어. 너희에게 기회를 주는 거다. 이미 이것으로도 나는 나를 응시하는 많은 조직원들에게 위험에 처할 상황이 됐다. 나는 이러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피하지 않았어. 만약에 너희들의 뛰어난 직감 그리고 행운이 겹치고 그리고 만약에 너희들이 진정으로 서로를 사랑한다면 너희들 중에 최소 한 명 그리고 운이 좋다면 두 명 다 아무런 상처 없이도 살아날 수 있다. 그야말로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찬스를 주는 거다. 이게 내가 너희에게 할 수 있는 이 조직의 보스로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잡이다. 자, 시작해라. 혹시 9자루를 찔러서 살아남는다면 이 배신을 불문에 붙이고 내 모든 이름과 내 모든 것을 걸고 너희를 해방시켜 주겠다. 둘이서 내 돈을 갖고 어디로 사라져도 관계없다. 너희들의 소원이 진정 그것이라면 말리지 않겠다. 그러자 이제 한참을 조용하게 있던 그 호스트가 이야기를 합니다. 확실합니까? 보스는 우리를 미워하고 계실 테니까 혹시 여기서 우리가 살아남더라도 우리를 죽이는 거 아닙니까? 정말로 철판으로 9개가 가드가 된 상태인지 아닌지 우리는 모릅니다. 혹시 철판 따위는 하나도 없다. 그런 일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자 보스가 이야기했다. 내가 이 자리에 오게 된 것은 나의 힘 그리고 나의 신용 때문이다. 그리고 봐라. 내가 만약 분노에 미쳐서 그런 내가 정한 룰 위반을 하지 못하도록 나 자신의 족쇄를 걸었다. 저 앞을 보면은 몇 명인가의 외부자를 모아두었는데 여기는 나보다도 세력이 강한 다른 조직의 보스도 계시다. 아마도 나를 비웃으러 왔겠지만 어쨌든 너희에게는 구세주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이지. 한마디로 그렇게 약속을 깨는 짓은 나는 절대로 하지 않는다. 그것은 불가능하다. 안심하고 이 형벌, 어쩌면 게임일지도 모르는 이것을 진행해라. 자, 여자인 너부터 시작하자. 몇 번을 선택할 것인가? 그러자 여자가 이제 처음에는 뭐 눈물을 흘리면서 용서해 주세요. 뭐 다시는 안 그럴게요. 어떻게 사람을 찌르라고 그래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자기 남자친구한테 눈빛을 보냅니다. 그러자 남자가 자신 있게 이야기하죠. 너에게 도망치자고 제안한 것도 나고 이 일에 책임을 져야 하는 것도 나다. 나는 여자인 너를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내 번호를 이야기해라. 그러자 이 여자가 고맙다고 역시 우리 사랑은 영원하다고 남자의 6번 즉 오른쪽 허벅지를 지정해서 칼로 찌릅니다. 당연히 찔리게 되는데 가드가 붙어 있었어요. 철판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세이프. 그러자 이제 남자 차례예요. 이제 부하가 묻습니다. 보스의 부하가 어디를 찌를지 네 번호를 말해도 되고 여자의 번호를 말해도 상관없다. 그러자 이 호스트가 남자다운 모습을 보이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설마 여자를 팔 것인가? 내 다리 7번을 찔러라. 그러자 여자가 감동을 해요. 고맙다고, 우리 사랑 영원하다고, 사랑해라고 외칩니다. 그러자 나는 이 모든 것을 내 목숨을 걸고 지키겠다. 넌 내가 지키겠어. 아무 걱정하지 마. 이런 내용을 계속 이야기합니다. 이들의 사랑이 더욱더 굳건해지는 그런 상황이죠. 이 모습들을 지켜보는 보스는 알듯 모를 듯한 미소, 그리고 처연함, 그리고 참 여러 가지 복잡다단한 감정으로 이 내용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생각하죠. 완전히 이상한 감정에 취해 있는 남녀 주인공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상황을 아직도 이해를 못한 것일까? 드라마라도 찍고 있는 줄 알고 있나? 내가 조폭 조직의 두목이라는 것을 진정 이해를 못하는 참으로 어리석은 인간들이 아닌가? 내가 과연 정말 저런 여자를 사랑했단 말인가? 나는 외로웠던 것일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지금 이 위험천만한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니까 저렇게 달콤한 말을 짓거리는 이런 한심한 사람들로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경기는 게임은 속행. 그래서 칼이 남자의 7번 다리를 찌릅니다. 찔렸어요. 가드가 없던 곳입니다. 그래서 이 칼이 남자의 허벅지를 정면으로 관통해서 엄청난 양의 출혈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쪽이 이제 위험하기도 하지만 통증이 가장 큰 부분 중에 하나예요. 남자는, 이 호스트는 극심한 통증에 시달립니다. 결국 공주를 지키는 동화 속의 백마탄 왕자의 역할은 바로 종료가 되죠. 이제부터는 통증만이 있습니다. 이때 묘하게 공기가 바뀌죠. 실제로는 전부 철판이 들어가 있어서 이게 어쩌면 가짜가 아닌가라고 해서 좀 멋있는 척을 했던 남자는 바로 정신을 확 차립니다. 그리고 굳이 심장이 아니더라도 한 군데 정도 더 찔리면 이제 죽을 수도 있다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이제 드디어 이 상황을 이해하게 됩니다. 차례는 바뀌어서 다음에 이제 여자가 선택할 때죠. 여자는 이야기합니다. 그럼 남자의 5번을 찔러주세요. 그러자 이 남자가 아연 실색을 해요. 사랑을 증명한다고 하는데 눈빛이 이상합니다. 극심한 고통 뒤에 결국 정신을 차린 남자. 이 사람에게 사랑은 너무나도 시시한 것이었습니다. 남자는 외칩니다. 기다려. 잠깐만 기다려줘. 조금만 기다려봐. 나의 5번이라니 무슨 소리지? 그러자 여자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4번으로 할래? 불길한 예감이 들어? 그럼 다시 5번으로 할까? 그래 남자가 다급히 외칩니다.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왜 자꾸 내 다리만 찌르지? 네 다리가 남았잖아. 내 몸에 하기 전에 너의 다리에도 하나 정도는 찔러야지. 그러자 여자가 이제 놀래죠? 그럴 수가. 나를 지켜준다고 했잖아. 내가 가지 않겠다는 나를 꼬드겨서 저 보스의 밑에서 도망을 간 네가 책임을 져야지. 나를 지켜주겠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너에게 찔러야지. 나는 약하니까 아마 어딘가 한 군데 찔리면 죽게 될 거야. 나는 아마 극심한 고통 속에 죽게 될 거라고. 너는 남자라서 괜찮겠지만.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에게는 상처가 남잖아. 수영복을 못 입게 된다고. 바로 여기에서 이 호스트 남자가 이제 확 깨져. 너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지금은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순간인데 무슨 수영복이야. 그러나 이미 여자가 선택을 했으니까 칼이 들어옵니다. 제발 그만두라고 이 호스트는 소리를 치죠. 칼이 쑥 들어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배하고 여기 간, 폐 이쪽 연결된 번호였기 때문에 만약에 찔렸으면 즉사할 수도 있었어요. 근데 철판에 걸렸습니다. 그러자 여자가 좋았어. 다행이야. 살았네. 이제 조금만 더 하면 돼. 근데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번에는 남자의 차례. 몇 번 할 것이냐는 질문에 7번 다리. 여자의 7번으로 정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좀 무섭죠? 그 사람의 감정, 그리고 신뢰가 무너지는 순간이 사실은 우리 인생의 좀 긴 기간에 걸쳐서 나타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잘 몰라요. 그리고 사실은 그 중간중간에 많은 이제 전조 현상이 있었어요. 그 예후가 있었는데 다 파악을 못하죠. 아마도 그런 일의 전에는 어떤 큰 돈과 큰 노력, 그리고 어떤 결단이 들어가는 뭐 창업이라던가 아니면 사업이라던가 아마 그런 일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어떤 기대, 욕심, 그런 결과물을 확보하기 위해서 중간 과정에서의 이상한 징후들을 무시하거나 또는 놓치게 되죠. 어쨌든 간에 이 만화에서 결국 이 칼이 여자의 허벅지를 찌릅니다. 결과는 무사. 근데 이제 이 여자가 이제 좀 독해졌어요. 나를 사랑한다고, 나를 지켜주겠다고 하는 남자가 자신의 다리를 찌르라는 말에 이제 놀랬죠? 그래서 망설임 없이 자신의 턴에 남자의 몸통 3번을 지정해서 찌릅니다. 그런데 남자도 무사. 근데 남자가 이제 이 사람도 열받았죠? 그래서 여자의 남은 다리 6번을 지정해서 찌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걸렸어요. 그래서 여자의 다리에 극심한 통증이 옵니다. 근데 이제 이 남자가 자기도 모르게 이건 만화적인 표현이니까 아마도 그렇게 한 거긴 한데 여자가 칼에 찔린 순간 아주 조용히 좋았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 여자가 이제 놀래죠. 그리고 원한을 품습니다. 이제 이 두 남녀에게 예전의 사랑의 감정은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서로 찌르고 찔리는 과정을 계속 반복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남자가 두 군데 상처를 입고 여자도 두 군데 상처를 입고 칼은 세 자루가 남은 상황에서 이제 서로 간에 아주 극심한 좀 분노의 이야기들이 오고 가요. 서로 간에 이제 다시는 씻을 수 없는 이제 원한이 새겨진 거죠. 이 모든 과정을 이 조직의 보스는 묵묵히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 사이에 약간의 적막함이 흐르죠. 이때 여자가 보스에게 묻습니다.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자 잠시 딴 생각에 빠져있던 보스가 여자를 쳐다보면서 좀 놀래죠. 나에게 말을 걸다니. 질문? 무슨 질문? 그러자 여자가 말합니다. 혹시 어느 쪽인가가 이 칼을 찔러서 죽으면 이 도박은 어떻게 되나요? 속행이다. 한 명이 죽는다 하더라도 당연히 끝까지 속행이다. 이 도박의 종류는, 이 게임의 마무리는 도중에 두 명이 모두 죽던가 아니면 인간의 생사에 관계없이 9절의 칼을 모든 구멍에 넣든가 그 둘 중에 하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즉 죽은 사람의 구멍에, 이 남은 구멍에 찔러도 된다, 이걸 알려준 거죠. 한마디로 이렇습니다. 이 도박, 이 게임의 진수는 상대방을 누가 빨리 절명시키느냐, 거기에 그 게임에 묘가 있었던 것이죠. 참으로 슬픈 내용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때는 사랑했던 상대방, 그 사람을 빠른 시간에 죽인 다음에 그 인간의 남은 구멍에 칼을 쑤셔 넣는 그 잔인한 게임. 이 보스가 필생의 머리로 짜낸 이 게임은 바로 이 두 사람의 증오였습니다. 서로를 증오하면서 목숨을 끊는 그런 잔인한 형벌을 내린 것이죠. 결과적으로 이 여자는 본인의 찌를 차례가 이제 두 번이 남았는데 이 두 번을 한 번에 사용하게 해달라고 보스에게 요청합니다. 원래 게임의 룰은 아니죠. 한 번씩 턴제죠. 그러자 남자가 아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한 번씩 공평하게 찔러야지. 둘이서 헤쳐나가자니 서로 격려하고 서로 평생을 함께 해오자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 정도 갖고 지금 서로 이렇게 하는가. 그리고 이 여자가 보스에게 이야기를 해요. 당신은 나를 사랑했잖아요. 한 번 정도. 이 정도는 받아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나는 반드시 남자 너의 몸에 모든 칼을 꽂아놓고 살아남아서 이 돈을 갖고 행복하게 살아갈 거야. 원래부터 이건 그런 도박인 것을 나는 이제 알아챘어. 처음부터 다리라고 어중간하게 말하지 말고 처음부터 몸통 그리고 심장을 찔러서 끝장을 냈어야지 내가 사는 그런 게임임을 나는 이제야 알게 됐어. 죽지 않고서 9절의 칼을 다 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단 말이야. 이건 처음부터 그런 도박이었어. 상대가 살아서 다행이 아니라 거꾸로 살았으면 한탄하고 슬퍼해야 하는 그런 죽음의 데스매치였던 것을 나는 이제야 깨달았단 말이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이 내용을 듣고 있던 보스가 이야기합니다. 훌륭하다. 마침내 깨달았구나. 서로가 서로의 몸을 찌르면서 먼저 상대의 목숨을 빼앗은 자가 살아남는 바로 인간 수라의 도박. 이 게임에 들어온 이상 상대가 사라지기 전에 너는 살아남을 수 없다. 용케 깨달았구나. 그러나 나는 이 조직의 보스고 이 게임을 쳐다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따라서 나는 한쪽 편만 들 수 없다. 불가능해. 너의 말을 들어주는 것은 원래 안 된다. 그러나 나는 너를 사랑했었다. 그래서 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번 한번 너의 청을 들어주기로 하겠다. 두 자루를 동시에 남자에게 찌르는 것을 허용하겠다. 그리고 바로 집행을 합니다. 여자는 놀란 남자를 앞에 두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네가 나를 위해 해줄 수 있는 일은 죽어주는 것뿐이다. 죽으라고. 그리고 칼을 다 찌릅니다. 그리고 결국 남자는 심장에 칼을 찔리게 되죠. 관통 사망으로 이제 죽게 되는데요. 이 모습을 보고 여자가 뛸 듯이 좋아합니다. 나는 살았어. 나는 살았다고. 그런데 이제 게임이 안 끝나요. 얼른 저를 풀어줘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인간의 생명이란 게 또 의외로 질기죠. 이 보스가 여자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지금부터 사랑이란 것을 시험받게 될 것 같다. 사람은 간단히는 죽지 않는다는 그걸 너는 잘 몰랐구나. 한번 남자를 쳐다봐라. 그러자 이 남자가 이제 칼에 찔려서 죽어가고 있잖아요. 근데 죽어가고 있는 것이 죽은 게 아닙니다. 따라서 다음 칼을 어디에 찌를지를 정할 그 권리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때 남자의 몸에는 아직 구멍이 하나 남아있죠. 그러니까 여기를 찌르면 여자는 무조건 살아남는데 과연 어떠한 선택을 할 것인가. 이 보스는 완전히 부하들에게 맡기고 자신은 관여하지 않을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느낀 인생을 이야기해줘요. 이 게임은 명과 암이 있는 게임인데 두 가지 있는 모습에 한쪽밖에 너는 못 봤다. 이 게임은 원래 인간의 밝은 모습,
인간의 위대한 자기 희생을 알아보기 위해 만든 게임인데 어느새 인간의 감정, 형벌을 시험하는 그런 내용으로 전락해버렸다. 서로 울면서 찌르는, 서로 미안하다면서 서로 울면서 혹시 살아나면은 마음에서부터 기뻐하고 두 사람이 같이 생존하면서 9절의 칼을 버텨내는 그런 기적을 바라는 자해의 길을 찾는 것이 이 게임의 원래 목표였는데 두 사람의 진정한 마음을 이 게임은 이제 증오, 원한, 분노로 판단을 했다. 여기서 그는 원래대로라면 틀림없이 자기 자신을 찔렀겠지만 이렇게 된 이상 어떠한 선택을 할지는 나도 모르겠다. 혹시 저 남자에게 너에 대한 사랑이 아주 약간이라도 남아있다면 아마도 그 칼은 자신을 향하겠지만 이제 그 기적을 만드는 것은 너의 노력이다. 너는 지금부터 저 남자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그러자 이 여자가 바로 알아차리고요. 바로 조금 전까지 죽으라고 했던 옆에 묶여있는 죽어가는 남자에게 나는 정말 잘못된 사람이고 내 맘대로 해서 미안하고 당신에게 칼을 찔러서 정말로 죄송하다. 당신은 나를 진정 사랑해주고 계속 지켜줬는데 이것을 난 겨우 지금에야 깨달았다. 내 일생에서 제일 소중한 사람, 사랑했던 사람, 제발 나를 살려줘요. 그러자 이 말을 다 듣고 있던 남자가 이야기합니다. 칼은 여자의 3번, 심장으로. 자, 이 만화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여자도 사망하게 돼요. 저도 지금까지 뭐 사랑에 관한 많은 책들을 읽어왔습니다. 어린 시절에 이제 뭐 소년 소녀 만화에서부터 시작해서요. 뭐 각종 극화, 순정, 그다음에 뭐 스릴러에 관련된 뭐 애정, 그다음에 비극의 사랑, 세계적인 아주 애절하고 절절한 로맨스들, 그런 뭐 기사, 출판, 뭐 영화, 애니메이션 많이 봤는데요. 물론 나름의 감동과 그 느낌이 있었습니다. 깨달음도 있었고요. 그런데 어떤 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은 이 단편 만화에 관한 내용이 가장 먼저 떠올라요. 제가 이상한 사람인가? 세상을 잘못 살았나? 뭐 그렇게 사는 게 고통스러웠나? 한때는 이런 생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주는 이 강렬함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아요. 뭐 누구나 그렇지만 세상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좋은 사람보다는 싫은 사람, 그리고 무서운 사람, 지독한 사람, 뭐 그런 사람들로 좀 넘쳐나는 것 같은 느낌도 솔직히 들어요. 다들 시간이 지나고 살아남기가 어렵다는 것을 깨달은 다음부터 이기적인 모습, 그리고 자신만을 지키는 이제 그런 쪽으로 좀 변모하잖아요. 사람이 시간이 지나고 보수화되는 게 이제 전 세계적 공통인 게 아무래도 좀 그런 영향이 있는 듯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누차 이야기하는 인간이 수명이 연장돼서 오래 살아 좋을 게 없다. 사실 이게 제 지론인데 이런 내용들이 모두 좀 연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소설이 사실은 뭐 사랑을 모티브로 했는데 예전에 제가 다른 방송에서 했던 그 비슷한 내용도 있었어요. 바로 그 나치의 모성애 실험, 그리고 일본 관동군이 진행했던 비슷한 류의 모성애 실험도 있고요. 거기에서 아마 힌트를 얻어서 작가 방식대로 변형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만화로 봐서 그런지 그리고 중간중간에 감정 표현의 컷이 워낙 좀 훌륭하거든요. 그래서 좀 유난히 좀 큰 느낌을 좀 받았고요. 어, 저는 이게 좀 인간 세상의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렇게 사랑에 관해 인간의 애정에 관해 그렇게 긍정적인 생각을 갖지 못하고 있는데 그래도 혹시 내가 뭐 누군가를 위해주고 좋아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 그렇다면 내 인생은 성공적인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사랑에 관한 짧은 생각, 야쿠자의 사랑 이야기. 청취자 여러분은 지금 사랑하는 사람이 더 많습니까? 미워하는 사람이 더 많습니까? 한 번쯤 생각해 볼 내용이 아닌가 합니다. 군스토리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